자, 오늘로 6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도커 오버뷰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커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도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당연히 본인의 로컬 컴퓨터에 도커를 설치해 봐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수업 홈페이지와 구글링을 통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 의뢰니까 너무 힘겨워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학생일 때에는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에는 엄연히 견뎌내고 지나가야 될 일이에요.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은 수월하니까 통과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일단 시행착오를 겪느라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카타코다라는 그 클라우드 베이스드의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커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애를 먹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시도하고요. 추가적으로 카타코다를 통해서 진도는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분투나 파이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커가 실제로 이미지, 즉 내가 필요한 운영체제 위의 소프트웨어들, 라이브러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가 반영이 된 이미지를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필요한 그 컨테이너들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냥 전반적인 도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준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도커를 통한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업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약간의 그 오버뷰, 브리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을 위해서 리딩 아티클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늘 진도 나간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실습이 추가가 됩니다. 실습한 것을 과제 결과물로 제출을 하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본인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인 의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 시작하면서 잠깐 서머리를 이미 한 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키워드를 짚어봅시다. 컨테이너 소프트웨어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도커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도커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을 거쳐왔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도커를 활용하는 사례들도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커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 하이츠의 동영상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그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구경함으로써 거기에 우분투 OS 가져오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깔고 필요한 파이썬 깔고 환경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동작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단부에 있는 인프라를 임뮤터블하게 코드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 컨셉을 실현하는 것을 실제로도 봤었습니다. 도커가 왜 유명한지도 설명을 했어요. 도커가 2013년 이후에 나온 이후로 수많은 컨테이너들 기술 중에서 가장 퍼퓰러한 건 오픈소스기도 하고 가벼운 측면도 있지만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는 리눅스만 지원했었던 그런 단점들을 비교했을 때 윈도우즈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당연히 리눅스 수많은 OS 위에 도커들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인텔 CPU, ARM CPU 같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도 도커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포터빌리티라고 부를까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에 일관될 수 있다. 따라서 더더욱 이 도커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더더욱 하단부에 있는 인프라 및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Development and Operation이 밀결합되는 DevOps 이런 것들을 또 가용하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Infrastructure as Concept이라는 것이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도커 파일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운영체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기타 컨피규레이션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다 그랬고 요걸 이제 build라는 커맨드 절차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죠. 실제로 바이너리한 포맷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인 우분투라든지 헬로 월드 그 다음에 파이썬을 실제로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는 걸 해봤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 이미지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실행시키는 것이 결국 컨테이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로 실제 실행해 보고 그래서 뭐 리눅스 안으로 들어가 보고 우분투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안으로 들어가 보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과 그것들이 도커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어떤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큰 그림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리딩 아티클이 두 개 있었어요. Getting Started Part 2, Build and Run Your Image. 두 번째로는 도커 오버뷰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리딩 파일을 있었고, 리딩 아티클을 읽었고, 웬만하면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전에는 다들 설치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파트 2는 원래 컨테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 컨테이너스에 대한 자료가 없어지고 요거에 대한 부분이 Build and Run Your Image에 아주 간단히 언급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 제가 지난 학기 수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컨테이너에 대한 분량과 Build and Run Your Image에 대한 분량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사실 합쳐졌고요. 이 부분에서 이해하길 원했던 미니멈은 컨테이너란 단어들인데 요것들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이제 성공적이고요. 그 다음에 Build and Run Your Image는 사실 오늘 수업보다는 다음 수업에서 해볼 거고 오늘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좋은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도커 오버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이 프로그램 도커에서 만든 엔진인데 커뮤니티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이 도커 엔진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다큐멘트를 읽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스텝 더 도커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는 도커 오버뷰에 대한 이해가 오늘의 이제 러닝 오브젝트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은 교수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렇게 쇼하듯이 보여줬는데 지난 시간에 등장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들 요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시작은 리딩 아티클에 있는 명령어들을 최대한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과거 리딩 아티클, Getting Started는 좀 볼륨이 컸어요. 그래서 많은 명령들이 기초 명령이 등장을 했는데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게 좀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좀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걸로 홈페이지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강의 노트에는 이제 뒷부분에 베이직 커맨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강의 노트 뒷부분에 치트 시트가 들어갈 텐데 이거는 과거에 좀 풍부한 명령들이 설명이 됐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그 풍부하게 많은 명령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리딩 아티클에서 Getting Started에서 본 커맨드가 많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과거에 많았던 명령들을 최대한 했으니까 개인적인 실습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의 실습 부분에서 한 번씩 돌려보세요. 많은 명령어들을 이해하고 돌려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회사에 가면 어차피 이 서버 프로그래밍 하거나 리눅스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예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따라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 터미널 창을 열어놔서 이렇게 쉘 커맨드라고 하죠. 손으로 명령 치는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도 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직 커맨드를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까지 설치를 안 한 사람은 오늘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노트북에 도커 엔진 데스크탑 에디션 커뮤니티 버전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쇼업 했던 헬로 월드나 우분투, 기타 파이썬, 그리고 오늘 설명할 베이직 커맨드들을 실습하는 것이 결국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실습을 시작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은 실습을 반영해서 1시간 50분 분량이에요. 하지만 이론 수업인 경우에는 뭐 길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거의 1시간 50분을 꽉 채워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습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 실험해보는, 직접 본인의 노트북을 통해서 경험해보는 거를 그 수업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론감만 뚝딱 듣지 말고요. 반드시 실습을 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사실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수업은 차이가 없어요. 본인이 이론을 듣고 이해하고 그 전에 리딩 아티클을 읽었다 그러면 수업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의 모호함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그것을 본인의 노트북에 있는 이 도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그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프로그래밍하고는 좀 다르죠.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의 로직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가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란 단어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작성한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객체 지향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수천수만의 컴퓨터 위에서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를 설계 단계에서 고민하게 하고 실제로 그것을 돌려보는 운용과 관리, 좀 더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수천수만의 컴퓨터 위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이런 철학으로 짜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거니까 반드시 계속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실습을 잘 해보세요.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터미널 창에 익숙해지고, 손으로 치는 명령에 익숙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설치할 도커 리딩 아티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도커는 에디션이 여러 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느낌 팍 오죠, 이름이. 돈 내고 사세요 라는 게 이제 강하게 느껴질 텐데 결국은 회사에서 상용의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빌드하고 실제로 여러 CPU와 디스크 위에 뿌려서 실행시킬 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사람이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데없거나 아니면 좀 자질구레한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굉장히 풍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우리는 학생이니까 커뮤니티 에디션을 쓸 거예요. 커뮤니티라는 단어들이 최근에 오픈소스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 에디션이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오픈소스 형태로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버그를 잡고 기여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란 단어가 나오면 오픈소스, 디벨로퍼, 유저 그룹,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프리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 개발자라든지 소규모 팀이 도커란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실제로 운영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서비스를 돌려보는 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딱 기본 기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인 경우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혹은 이제 팀장이나 리더급인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얼마 내고 솔루션을 가져오는 게 낫지 굳이 우리 직원들, 팀원들이 이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빠져있는 부분들도 꽤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초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학생이니 우리는 뭐 커뮤니티 에디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딩 아티클을 통해서 도커 엔진의 커뮤니티 에디션을 읽었고 설치를 했을 거고 설치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도커 엔진 커뮤니티는 뭐 별게 없는 점 하나 찍혀 있죠. 도커 엔진 엔터프라이즈는 점 하나 더 찍혀 있어요. 도커 엔터프라이즈가 되면 엔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건데 수많은 이미지들이 나올 거고 버전이 달라질 거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 앱들이 만들어지고 또 버전이 달라지고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들이 숭숭 나올 텐데 결국 이제 도커 엔터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도커 엔진 외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고 버전 관리되고 쉬핑되고 러닝되고 관리되고 시큐리티가 관리되는 그 앞쪽에서 이게 군더더기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남이 해주면 좋겠다. 수많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쓴다? 도커 엔진 커뮤니티 에디션을 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도커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사실 지난 시간에 도커를 설명하면서 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도커 엔진을 설명한 건데, 두 번째 블릿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도커 파일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로 필요한 인프라를 정의를 했죠. 거기 본인의 어플리케이션도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빌드에서 이미지를 만들죠. 이것을 러닝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돼요. 러닝을 할 때에 수천 수만 개의 CPU에 흩어질 수 있는 이 디스트리뷰션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도커에서 도커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입니다. 엔진은 통상 무슨 뭐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좀 더 배울 텐데 뭐 컨테이너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체크, 죽으면 다시 살리고 뭐 스탑 시키고 잠깐 멈추고 뭐 쉬게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차차 알아갈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를 매니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도커 엔진이 우리가 만든 이 도커 파일에서 이미지에서 만든 컨테이너들을 실행시키고 관리하는 가장 주요한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도커 엔진이란 단어는 우리가 고유 명사로 많이 씁니다. 이 뒤 후반에도 쓰니까 도커 엔진이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것인데 결국은 보게 되면은 이 도커 엔진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이네. 바깥쪽을 한번 봅시다. 일단 위쪽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커 파일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만든다고 했는데 요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수천 수만 개인데 필요할 때 서로 통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도커 엔진이 다룰 거고요. 당연히 수천 수만 개의 소프트웨어가 다룰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 이 데이터 볼륨스, 뭐 디스크라든지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룹니다. 도커 엔진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가 있고요. 도커 엔진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커 데몬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 메모리 위에 둥실둥실 떠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 앱니다. 데몬이란 단어는 통상 D라고 얘기를 노테이션을 달기도 하는데 뒤쪽에서 보여주는 이제 백그라운드 서버들을 얘기해요. 백그라운드 서버들 돌고는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세서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뒤쪽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떠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뒤쪽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애들을 우리가 데몬이라고 부르는데 도커 엔진에서도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 이 도커 데몬이 먼 뒤에서 열심히 이 도커 파일 빌드에서 이미지 익스큐트 러닝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애가 되겠고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열심히 우리가 타이핑을 했잖아요. 이거를 통상 우리가 도커 클라이언트
혹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서 도커 CLI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커 CLI를 통해서 도커 데몬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한 컴퓨터 안에서 하는 일을 봤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본인의 컴퓨터에서 CLI 타이핑을 하지만 원격에 있는 도커 엔진의 도커 데몬을 다루는 것도 강의 후반부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커 데몬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도커 CLI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할 때 REST API가 있는데 REST는 뭐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어느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게 API라면 그걸 이제 REST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CLI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API를 사용하여 도커 데몬의 기능을 호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서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개발자는 도커 CLI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명령을 줘요. 그러면 얘는 REST API로 호출해서 도커 데몬에게 작업을 요청하고요. 그것이 컨테이너 이미지 네트워크 데이터 볼륨을 다루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한 스텝 들어가서 도커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거예요 라는 거를 조금 더 텐저블한 이렇게 가시적인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성을 나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항상 위에서 아래로 점점 내려가니까 도커데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도커데몬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듣고 있죠. 누가 CLI나 혹은 다른 데몬이 본인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지를 듣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도커 API를 통해서 전달될 것을.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컨테이너 네트워크 볼륨을 다루는 작업을 하고요. 우리가 같은 컴퓨터 안에 도커 데몬도 있고 CLI도 있고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수업엔 다루겠지만 앞서 뭐라 그랬느냐? CLI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도커 데몬을 접촉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죠. 둘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데몬도 다른 도커 엔진에 있는 데몬, 즉 데몬끼리 통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차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데몬에 접촉을 하는 소프트웨어, 도커 클라이언트, 얘네들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새까만 터미널에 명령 치는 걸로 이제 작업을 도커 엔진에게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상 웹의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네이버와 같은 웹 서버를 말 그대로 서버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도커 클라이언트는 도커 엔진에게 본인이 필요한 기능들을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주세요. 뭐 당연히 실행해 주세요. 뭐 기타 등등 가능한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도커 커맨드가 결국은 하나하나의 명령이 도커 API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으로 치고 있지만 나중에는 프로그램에서 도커 데몬 쪽을 컨택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굳이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뭐 3개의 컨테이너를 띄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수시로 로우드를 보다가 지금 로우드가 너무 심한걸? 새로운 컨테이너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알아서 프로그램이 도커 데몬에게 도커 API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런해달라 혹은 죽여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DevOps란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죠. Development and Operation이 밀결합됐는데 밀결합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현재 상황에 맞는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빠져야 돼요? 사람이 빠져야죠. 결국은 DevOps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은 자동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도커 API를 우리는 지금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호출하지만 강의 후반부로 가면은 어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 부분들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커 클라이언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 호스트에 있는 도커 데몬 외에 다른 호스트에 있는 도커 데몬을 컨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림이 등장을 했네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뭐 우분투 아이콘도 있고 엔진엑스도 있네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왼쪽 끝으로 가볼까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대표 명령인 도커 파일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도커 빌드와 만들어진 이미지를 어딘가로부터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는 도커 풀도 있네요. 이미지를 다시 실행해서 컨테이너로 하는 러닝도 있고요.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왼쪽, 레지스트리가 오른쪽,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명령을 받는 도커 대문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커 데모는 가운데서 결국은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도커 데몬과 클라이언트와 레지스트리와 이미지와 컨테이너의 관계를 설명한 추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커 허브 웹사이트도 가보고 한번 구경도 해봤어요. 실제로 우분투와 헬로 월드와 파이썬을 가져와도 봤죠. 레지스트리는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도커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뭐 개념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Public Registry와 Private Registry. Public이란 단어를 조금 이렇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인 경우에는 공개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은 그런 측면인데 누구나 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저희 경희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가 자체로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도커라는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중에 이것도 일환이에요. 그래서 도커라는 레지스트리가 있고 도커 허브라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그 경희대 바깥에서 저장하고 가져오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닫혀 있는 겁니다. Anyone can use에 상응한다 그러면 남들은 볼 수 없어요. 우리 기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커에서 경희대가 돈을 내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경희대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예 경희대 안에다가 우리끼리 프라이빗하게 쓰는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공개냐 비공개냐 혹은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도커는 대부분 뭐 무료로 해가지고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돈을 내면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비슷하게 퍼블릭 레지스트리인데 오픈으로 해줄 수도 있고 클로즈드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도커 헬로 월드와 우분투, 파이썬을 했는데 우리가 레지스트리를 지정하진 않았어요. 도커런 헬로 월드, 도커런 우분투 그래 버렸는데 이 경우에 본인의 컴퓨터에 이미지가 없다면 도커는 가장 기본적으로 도커 허브를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두고 레지스트리를 내가 쓰고자 할 때에는 수업에서는 도커니까 도커 허브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도 레지스트리가 있고요. 아마존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수업이 진도가 나감에 따라 구글은 구글에 특화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바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텐소플로우 이런 거죠. 아마존도 아마존에 특화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제3자가 만든 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들은 당연히 배워왔죠. 추가적으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추가적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혹은 남이 만든 이미지도 가져오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게 좋을 수 있는 건 앞쪽 수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었던 내용, 즉 엔진엑스 기반으로 웹서버를 만들겠다. 이미 엔진엑스 단체가 도커에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운영체제 설치하고 세팅하는 거 되게 번잡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엔진엑스로 세팅을 마친 이미지가 있으니 여러분은
거기 추가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 실제 개발을 시키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래밍이란 단어가 붙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사용하는 것이 라이브러리나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컨셉에 의해서 코드로 정의된 인프라스트럭처 그것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옴으로써 빠르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일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명령을 빨리 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이론을 이해하면서 실습하지만 기저에 깔린 철학을 이해하는 것, 이 삼박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도커 레지스트리, 뭐 내부에 있어도 명령은 바뀌지 않아요. 레지스트리가 있을 때 결국은 레지스트리로부터 이미지를 가져왔었죠. 그때 뭘 봤어요? 도커 풀이라는 걸 봤죠. 실행하는 건 도커 런이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명령을 설명하다 보니 일단은 이해하고 시작하자라고 이제 그림에 추가한 건 뭐예요? 도커 푸시입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를 제가 레지스트리에 하고 싶을 때 푸시를 하는 거고요. 당겨오고 싶을 때 풀, 실행할 때는 당연히 런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조금씩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위쪽을 보게 되면은 도커 머신, 디벨로퍼 머신이 있어요. 디벨로퍼 머신. 개발하는 사람의 컴퓨터가 있고요. 결국은 개발자가 무엇을 만듭니까?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코드를 볼 사람에겐 코드가 아니고 바이너리 형태의 이미지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받으면 좋겠다는 사람에게 이미지를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컴퓨터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소스 코드를 저장해서 미래에 내가 보기도 하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는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 여기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레포지터리, 레지스트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 컴퓨터에서 코드나 도커 파일과 같은 소스 코드는 주로 이 GitHub 같은 소스 코드 매니저 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결국 레지스터리 혹은 레포지터리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만든 소스 코드와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결국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들이고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필요한 만큼 필요한 CPU와 디스크들에 흩어서 실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땐 이제 도커 호스트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소스 코드 기반의 땡땡들이 동작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수천 수만 대가 될 거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애가 중반 이후로 등장을 할 거고 이 중에 유명한 애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도커 컴퓨터들이 있으면 이게 수천 수만 대니까 수천 수만 대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오케스트라라는 애를 쓸 거예요. 따라서 개발자 컴퓨터의 결과물이 소스 코드 매니저인 Git와 같은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레지스트리로 가고요. 결국은 이렇게 개발자의 결과물은 수천 수만 개의 컨테이너 도커 호스트에서 동작을 할 것이며 오케스트레이터가 유지 관리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벨로퍼 머신으로 보게 되면은 회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피지컬 머신이에요. 이렇게 컴퓨터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입니다. 당황할 필요 없고요. 하드웨어 위에 호스트 OS가 있어요. 그리고 호스트 OS에 추가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도커 데몬이 있어서 컨테이너들이 떠 있네요. 우리가 이거를 개발 환경으로서 또 제어하고 있어요. 빌드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띄우는 거죠.
결국은 개발자 컴퓨터에서 도커 머신, 도커 파일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도 만들 거고요. 컨테이너로 띄어서 실험도 할 거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디벨로퍼 머신에서 만들어지겠죠.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 코드와 우리가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도커 파일, 결국은 도커 명령이 아니에요. git 명령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들었다면 이 git 명령이 뭔지 알죠? 소프트웨어 버저닝,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거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GitHub란 사이트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요 앞에 git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명령이에요. 소프트웨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git push를 한다는 건 내가 만든 소스 코드와 도커 파일을 이 서버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GitHub인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 있는 GitHub라는 곳을 쓴 건데 돈을 안 내면 오픈소스로 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봐도 돼요. 그럼 돈을 안 내도 되죠. 돈을 낼 테니 닫아주세요. 그럼 이제 프라이빗하게 되는 거고, 혹은 뭐 본인 회사에 있는 레포지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컴퓨터에서 내가 만든 뭐 파이썬 C++ 코드와 도커 파일,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는 이 소스 코드 매니저, 이 경우에는 이제 git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미지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즉, 제가 만든 코드와 도커 파일을 가지고 도커 빌드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요 패스를 타고 이미지를 어디다가 레지스트리에 올리는 건 도커 푸시가 됩니다. 쭉 따라가면 결국은 이미지 레포지터리가 나오지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도커 허브를 레지스토리로 쓸 수도 있고요. 회사 안에 있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저를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프라이빗, 퍼블릭, 도커 허브에 결국은 제 이미지가 결국은 가서 등록이 되게 되겠죠. 물론 이 레지스토리에는 제가 만든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풍부할 거예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재사용도 가능하죠. 결국은 소스 코드 레벨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문 시스템에 올려놓은 게 있고요. 이미지는 레지스트리에 올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develop and operation 하는 쪽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수행할 도커 호스트 컴퓨터하고 하드웨어 위에, OS 위에, 라이브러리 위에 도커 데몬이 있으면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테이너들을 띄울 겁니다. 한 대의 도커 데몬 위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뜰 수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쿼드 코어 CPU가 4개인 경우 버추얼 머신을 띄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버추얼 머신 하나당 싱글 코어를 꼭 줘야겠다. 그러면 호스트 컴퓨터가 써야 되는 코어가 일단 하나 있으니 남아있는 3개 요걸 하나씩 준다 그러면 최대 버추얼 머신에게 쓰는 3개겠죠. 결국은 우리가 버추얼 머신 기법을 쓰면 코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코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의 개수보다 많은 버추얼 머신을 띄울 수는 없어요. 컨테이너는 다릅니다. 컨테이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현재 CPU가 견디고 컨테이너가 요구하는 부하가 현재 남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동작할 수 있다 그러면 CPU의 개수에 상관없이 컨테이너는 쌓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인데 미리 한번 언급을 했고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들 CPU가 뭐 4개라 그래서 3개까지 올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호스트들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수천 수만 개, 뭐 구글인 경우에는 뭐 1억 개까지 해봤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얘네들을 쳐다보고 얘 문제가 있는데 죽었다 살리자 혹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서비스가 멈추면 안 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오케스트레이터, 수많은 도커 머신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지휘하는 겁니다. 이런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우리는 중간 이후에 쿠버네티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터를 이해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다시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도커가 뭔지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 뭐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에 또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이해하도록 합시다. 도커를 구성하는 기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딥하게 들어가는 건데 첫째는 고랭 기주로 만들었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고는 서버 쪽에선 정말 인기 탑. 뭐 최근에 프로그래머들에게 물어봤는데 배우고 싶은 언어 중에 순위를 매겨보세요 했더니 고는 굉장히 그 1등으로 항상 떠오르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졌어요. 실제 리눅스 컨테이너가 있고 도커는 사실 그 개념을 이렇게 쳐다보고 개선하고 확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명령을 할 때에 사실 도커의 명령, ls 뭐 이런 것들이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왔고요. 우리가 이제 도커를 편하게 사용을 하면서 도커 위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뭐 운영체제 인디펜던트 하다 혹은 뭐 CPU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유저 입장이지. 그거를 구현하는 개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밑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임스페이스, 컨트롤 그룹, 유니언 파일 시스템,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여기서는 뭐 다는 아니고 네임스페이스와 컨트롤 그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임스페이스하고 뒤에 나올 이제 컨트롤 그룹은 원래 뭐 도커를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멀티 유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유닉스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인데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한 대의 컴퓨터를 우리가 CPU, 디스크, 메모리,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동시에 쓰는 사람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는 기술로서 원래 전통적인 운영체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러면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C++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각자 따로 만들어 놓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한 프로그램에서 쓸 때 서로 간에 이름이 충돌을 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자예요. 사실은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한 대의 컴퓨터를 마치 컨테이너들은 본인 혼자 쓰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건 맞거든요. 버추얼라이제이션 컨셉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기술은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컨테이너들에게 이제 고립된, 즉 하나의 컨테이너가 다른 컨테이너를 침범하지 않는 이제 고유의 영역들을 만들어 줍니다. 아래쪽을 내려가면 결국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그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들 간의 통신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이 디스크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테이너마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은 아니지만 컨테이너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버추얼 머신처럼 보여요. 그 컨테이너끼리는 완전히 독립된 컴퓨터인 양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 도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편안하게 컨테이너가 버추얼 머신인 양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을 보면 이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개의 컨테이너, 실제 호스트 운영체제 포함해서 이들이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커 밑에, 도커 안에서는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메모리를 얼마나 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진짜 버추얼 머신처럼 이렇게 할당해서 컨테이너 너는 메모리를 2 이상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컨트롤 그룹이라는 개념도 도커 엔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OS 레벨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올드 버전의 도커 게링 스타티드 파트 1에서 설명됐었던 것들을 제가 명령들만 빼놨어요. 지금 오리엔테이션 앤 셋업도 되게 좀 단순해지고 설명이 조금 이렇게 줄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좀 긴 설명들이 있었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터미널 창을 띄운 이유인데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이거 눈으로 보고 쓱 지나가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실습에는 이 도커 커맨드를 직접 타이핑해 보세요. 이 부분도 있지만 자, 꼭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은 친절하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경을 한 것처럼 우리가 도커 실행하는 명령은 다 도커에게 작업을 요청하는 거는 도커로 했어요. 즉 이 도커라는 애가 도커 CLI예요. 도커 CLI를 실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일을 추가로 시키는 건데 자 그냥 도커라고 하고 엔터 쳐볼까요? 뭐가 후다닥 많이 나왔죠? 한번 뭐가 나왔는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도커하고 엔터를 쳤더니 사용 방법이 나왔어요. 도커라고 친 다음에 옵션을 넣어라. 그리고 커맨드를 해라. 옵션은 이제 부가적인 거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커맨드부터 보는 게 맞겠죠? 커맨드에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맨드 밑으로 가야겠네요. 커맨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위에 올라가면 이제 매니지먼트 커맨드, 아래쪽으로 가면 또 커맨드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도커 CLI,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도커 CLI를 실행시킨 건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도커 하고서 우리가 런을 했었어요. 자, 여기 도커 런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도커에서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쳐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도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오면 뭐가 있다고요? 도커라고 실행을 하면 도커 CLI야. 너에게 커맨드를 주고 싶어. 커맨드는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옵니다. 쭉쭉. 그리고 필요하면 옵션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커라고만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도커인데 너무 지금 많은 걸 봤잖아요, 명령들을. 컨테이너에 대한 명령들만 보고 싶으면 도커 컨테이너하고 이렇게 헬프를 치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도커 컨테이너하고 뭐라 그랬냐면 헬프를 줬어요. 그러면 앞쪽에는 그냥 도커가 지원하는 모든 커맨드를 다 보여줬지만 이제는 도커야 컨테이너 커맨드인데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이런 거를 실행하고 싶어. 즉 지금 나온 건 도커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어할 때 쓸 수 있는 이 커맨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쭉 나온 걸 알 수 있죠. 지난번에 뭐 했어요? ls 했었어요. 자,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 ls를 하면 뭐가 된다? 리스트 컨테이너스가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도커야 컨테이너 중에 ls 명령이냐 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쵸? 거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도커라고 치면 도커의 모든 커맨드가 헬프로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무 많죠? 도커 중에 원하는 커맨드에게 헬프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그 다음에 헬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를 확인한 후 나는 리스트 컨테이너를 하고 싶구나. 그러면 다시 도커 컨테이너 ls를 하는 거예요. 이 명령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헬프를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그거 한번 보여준 거고 버전을 알고 싶다. 그러면 도커 버전 이렇게 치면 버전이 나옵니다. 현재 19.03.8 버전을 제가 쓰고 있네요. 그리고 도커 한 다음에 그냥 버전을 하게 되면 도커 프로그램의 버전이 아니고 도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풀세트가 튀어나와요. 도커 클라이언트는 19.03.8이고 도커 엔진의 커뮤니티 버전이며 API는 1.0, 1.40이요. 이거를 만들 때 쓰던 고랭 기지는 1.12.17이며 굉장히 많죠. OS는 현재 다윈, 매cin토시니까
서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서버인 경우에 커뮤니티 에디션인데 서버 버전은 19.03.8이고 그 버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OS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버전이네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방금 했었던 게 도커 버전이에요. 그쵸? 도커 인포도 있어요. 치게 되면 도커 인포에는 뭐가 나오느냐? 좀 길죠? 그래도 위로 한번 끈기 있게 올라가 봅시다. 도커 인포. 도커 인포를 보면 서버는 현재 컨테이너가 9개가 스탑된 상태로 있고 이미지는 제로이며 서버의 버전은 19.03.8 더 추가적인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어서 돌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딥하게 보는 것이 도커 인포가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이해하고 싶을 때 도커 버전이나 도커 대시 버전을 쓸 수가 있어요.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도커런 헬로 월드를 한번 해볼까요? 도커런 헬로 월드. 그러면 현재 로컬 컴퓨터에는 없다고 되어 있고 도커 허브에 가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요 커맨드가 떴습니다. 결국은 도커 런을 했어요.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도커 허브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거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런했다는 거죠. 이미지가 있는지 보기 위해 도커 커맨드 중에 이미지인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리스트 이미지 있네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 리스트 해달라. 그런 세 개가 나왔어요. 헬로 월드 최신 버전 이미지 아이디는 이러며 14개월 전에 했고 1.84KB 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있는지 한번 보려면 도커 컨테이너 하고 뭐 대시 헬프 또 쳐도 돼요. 그래서 리스트 컨테이너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징글징글하죠 타이핑하는 거.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타이핑을 빨리 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던 때가 있어요. ls 없네요. 왜 그러느냐? 현재 우리가 없는 이유는 이 헬로 월드는 실행이 되면 나와버려요. 나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컨테이너가 그냥 멈춰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멈춰 있는 애들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다 5를 치면 지금 다 나오죠? 교수님이 수업 동영상 만들면서 이것저것 실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실행이 됐었는데 자고 있는 애들이에요. 어제 요 앞 강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21시간 전, 19시간 전, 18시간 전 뭐 이러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실행한 게 얘네요. 1분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요? 이런 걸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도커 명령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요것들을 일단 오늘 이해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서 이거를 하면 본인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꼭 이렇게 슬라이드들의 명령들이 있으면 꼭 한 번씩 한 번씩 따라할 수 있도록 합시다. Getting Started 2가 이 컨테이너에 빌드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는데 사실은 예전에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올드 버전에 있었던 명령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명령이 있고요. 오른쪽인 경우에는 설명이 있는데 Getting Started 2를 봤으면 이 중에 일부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서 실행할 때에도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컨테이너 명령들, 이미지 명령들 쭉쭉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해가 뭐 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중에 또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한번 보고 왼쪽에 있는 명령 보고 오른쪽에 있는 설명 보고 한번 실행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중에 여기 해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 뭔지 알겠어요?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할 때 도커런 헬로 월드를 하고 도커 이미지 LS를 하거나 도커 컨테이너 LS를 하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코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쪽에 동영상들을 보면 그 코드를 컷 앤 패스트 해가지고 지우거나 스탑한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는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를 갖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아이디, 이미지 네임 이런 부분들이니까 조금씩 머리 써가면서 한 번씩 봅시다. 따라서 Getting Started Part 2를 읽고 왼쪽에 있는 커맨드를 보고 오른쪽으로 이해한 후 한 번씩 실행을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타이핑하면 얻을 게 없어요. 자, 한번 그래서 리딩 아티클과 올드 버전에 있었던 좀 많았던 명령들이니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잘 명령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헬프 보면 돼요, 헬프. 그래서 아까 CLI에서 헬프 봤던 것처럼 한번 그러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실습 설치 안 한 사람들 지금 반드시 설치하세요. 현재 도커 사이트에 가면 보는 것과 같이 도커 엔진 커뮤니티 에디션을 깔 수 있고요. 디폴트로 윈도우와 매cin토시에 깔 수 있는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도 깔 수 있는 설명을 거기서 찾아보면 있으니까 리눅스를 설치할 사람들은 리눅스에서 설치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실습은 반드시 도커 프로그램을, 도커 엔진을 설치하는 겁니다. 오늘 설치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시행하되 카타코다를 통해서 진도를 놓치지는 말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실습할 거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줬죠. Run Hello World도 하고 뭐 했던 것들 요거를 한번 하는 건데 Run Hello World 해보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기본 커맨드들 꼭 해보세요. 슬라이드에 도커 이미지 LS만 있다 그래서 꼴랑 저것만 하지 말고 앞전에서 22페이지에서 설명했었던 명령들도 꼭 한 번씩 쳐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실습은 뭐 우분투예요. 지난번에 봤죠? 우분투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 가져오고 손으로 실행하고 우분투 OS 안으로 들어가서 bash라고 부르는 쉘 프로그램 실행하고 뭐 리눅스 커맨드 할 줄 알면 그 안에서 좀 깨작깨작 해보세요. 기대했던 그 큰 우분투 아니에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우분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뭐 리눅스 경험 있는 사람들 장난 좀 쳐보고 그 다음에 앞쪽에 베이직 커맨드, 컨테이너, 뭐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좀 해보는 게 또 실습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커맨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파트 1과 파트 2에 나오는 것들 한 번씩 꼭 돌려보세요. 파트 1이야 뭐 기본적이니까 해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파트 2는 조금 헷갈리면 추후에 우리가 이미지를 빌드하는 챕터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뭐 이해가 가는 한도 내에서 한번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도커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명령들,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풀해와서 컨테이너를 런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 명령들은 익힌 겁니다. 이제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손에 이제 감각이 생겨가지고 많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 노트 뒤에 이렇게 앞서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명령들을 넣어줄 거니까 외우려고 일부러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 말고요. 뒷부분에 이제 붙는 취트 시트를 보고서 경험은 하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리딩 아티클은 도커 허브 이미 한번 우리 홈페이지 방문했었던 그건데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서 구경해 보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나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커 파일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직접 만들진 않았어요. 그 도커 파일이 결국 infrastructure as code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도커닷컴에 나와 있는 문서로 하고자 합니다. 쭉 살펴보면 프로그래밍 스킬에 따라서 이해 난이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한 이해를 갖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번 꼭 두 개의 문서를 읽어주기 바랍니다.